안녕하세요. 오강으로 다시 인사드리는 정미경입니다. 네, 지금까지 앞에 강좌 잘 들으셨나요? 네, 이제 후반부로 접어듭니다. 네, 오늘은 또 여러분께 어떤 소식을 드릴까요? 네, 자, 앞에서 사회의 변화 또는 산업, 우리 서비스 산업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프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기 위한 방법들의 또 실제적인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난 차수에 진행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서 프로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새로운 도구를 활용해서 더 나은 창조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저는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서비스 업종에 20년 넘게 있으면서 사실은 저 고급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분들을 만나나, 아니면 정말로 허드렛 일이라고 흔하게 얘기하는 청소를 하시는 분을 만나나, 사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느끼거나 보람을 찾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장은 우리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한번 재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서비스 전문가, 이 서비스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요? 서비스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네, 의사가 바늘 꽂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역할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죠.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봤던 몇 장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뭐 하는 장면 같아 보이십니까? 네, 느낌이 딱 오시죠? 네, 미술관입니다. 근데 미술관에 와서 그림을 보는데, 그림을 보시는 분이 뭐 좀 남다른 분들이죠. 네, 이분이 어떤 사연이냐?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고 싶다라는 게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환자분의 소원이셨대요. 그래서 의사분과 그리고 가족분 그리고 간호사분이 이분을 이렇게 모셔서 렘브란트 박물관에 가서 렘브란트의 명작을 직접 볼 수 있게 도와주셨대네요. 네, 자, 우리가 흔하게 서비스에서 가장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될, 고객이 원하는 거 뭐 이럴 때 친절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친절이 어느새 당연시 되어 있고 그 가치가 굉장히 하락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좀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우리의 시청광장에 가면 흔히 주말에 많이 보는 장면이죠.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 네, 바로 이 꼬마 아이를 위해 모여 있습니다. 이 꼬마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느라고 모인 건데요. 뭐냐면 이 아이는 8살 소녀였는데요. 흔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소원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모여서 아이에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제 자기의 소원을 이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천사가 돼서 한나라로 갔다고 하네요. 저희는 그냥 가볍게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행동 하나하나가 이 사회를 밝게 만드는 친절한 행위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접근이 아닐까 싶네요. 자, 또 하나의 사연. 뭔가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시고 뒤에 학생들이 쭉 있네요. 교수님인가? 저는 처음에 이랬는데 교수님이 아니시고요. 이 학생들 중에 저 가까이 앉아 있는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 분이셨어요. 네, 아버지가 걱정을 했답니다. 아들의 졸업식을 못 보고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어쩔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졸업식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졸업복을 입고 사진을 함께 찍으면서 즐거운 졸업 파티를 한 장면으로 자료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바로 이게 뭐죠? 친절한 행동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친절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얘기하는 친절이 뭐냐는 거죠. 정말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다해 베푸는 거죠. 그게 어느 순간 감정 노동이 돼 있어요. 이 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적 자원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고 경쟁력을 갖추면서 이 산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생각에 못 미치고는 힘들고 어렵다로 포기하는데 우리의 친절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친절한 사람들을 우리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장면이 어디와 연상이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네, 작년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저도 여기서 헤어나오는데 몇 달이 걸렸고 지금도 가끔 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여전히 마음이 쓰립니다. 왜냐면 저희 아이들도 똑같은 나이에 그 아이들과 같았기 때문에. 근데 마음 아파했고 가서 분양을 하고 울기는 했지만 사실은 저는 역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자신의 하던 일들을 멈추고 그곳에 가서 같이 가족이 돼주고 말벗이 돼주고 위로를 해주고자 노력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힘 아닌가요? 네, 이게 뿌리의 힘이고 국민의 힘이 아닌가요? 이분들의 한 행동은 바로 친절한 행동입니다. 서비스란 바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를 어때요?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행동들을 우리는 고귀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내가 직접 하고 있는 일과는 연관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제가 업종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뭐 흔히 아까 소개드렸던 지난번 강의에 소개했던 고객센터, 병원 가서 강의하고요. 호텔도 가고 식당도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이분들에게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네, 안타깝지만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네, 고객센터에서는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전화 받는 일 한다고 그러고요. 의사들은 수술을 한다고 표현하죠. 네, 청소하는 분들은 호텔에서 청소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음식 만드는 일, 그걸 뭉뚱그려 우리는 흔히 돈 버는 일이라고 하죠. 네. 자, 일. 우리가 눈을 떠서 눈을 감는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많이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일이 그냥 음식 만드는 일, 수술하는 일, 전화 받는 일로 끝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지 않나요? 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저는 새로운 관점을 좀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관점 얘기를 잠깐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전화를 받는다거나 수술을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음식을 만든다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취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건 그 행위를 취하죠. 근데 그 행위가 목적이 아니죠. 그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뭘까요? 결과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요?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서 굳이 찾아가지도 않고 그냥 전화 한 통화로 업무를 해결해서 고객에게 시간상으로는 2시간을 세이브해 주고요. 그리고 어떻게요? 많은 문제들을 즉시 해결함으로써 갖고 있는 문제점이 해결됐으니까 행복을 주는 거죠.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수술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생명을 건지고 생명을 유지시키고 더 건강한 삶을 살게끔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깨끗한 청소를 통해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게끔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어느 지역에 도서관에 계신 분들 한 200명을 모셔놓고 강의를 했는데 그날 찾아간 도서관이 참 깨끗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 있더라고요. 오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특강을 하다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곳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이 오실만한 곳이다. 근데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느냐? 여기 청소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몇 분이 손을 드셨어요. 저희가 그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앞에 앉으신 분에게 제가 여쭤봤죠. 혹시 누군가가 선생님께 도서관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약간 주저주저 하시더니 저희가 하는 일이 청소하는 일이죠. 맞습니다. 행위로 보면 청소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행위가 만들어내는 가치가 뭘까요? 우리가 가치 얘기하는데 거기야말로 그 가치를 봐야죠. 여러분이 도서관을 가셨는데 널려져 있는 게 책이 지저분하고 여기저기 쓰레기가 있고 냄새가 나요. 도서관 가시나요? 안 가시죠. 깨끗하게 정돈돼 있고 잘 마련돼 있다 보니 가족 단위로 개인 단위로 도서관에 가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받아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게끔 도와주고 계신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개념 정리. 저는 적어도 물론 제조업도 다 포함합니다. 근데 그 제조업 역시도 지난 강의에 말씀드렸지만 왜 자동차 만드냐는 거죠. 왜 정수기를 만들고 왜 가스레인지를 만드냐. 그걸 통해서 뭘 알고자 하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어떤 행위를 통해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이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작가님의 도움도 받고 있고요. 제 앞에는 지금 여러 우리
저기 사진을 지금 촬영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서 계시고요. 또 신호도 보내준 분이 있으실 거고 여기 녹취를 어딘가 뜨고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도움을 제가 받았기에 이런 강의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전 강의 절대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수 없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고 우리는 도움을 주고 있는 관계로 이 사회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사회에 행복이 넘치는 게 아닐까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좀 증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행복을 주는가 찾아보니 많은 회사에서 찾아보니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기도 하고 힘들 땐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혹시 주부라면 내가 집에서 아이들의 식사를 만드는 거, 또 설거지 하나 하는 거, 이게 설거지야 라고 생각하면 지저분한 일, 힘든 일이지만 가족을 위해 뭐 하는 거죠? 네,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일인 거거든요. 그 가치가 사장되지 않게끔의 우리의 생각들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또 흔히 심리학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헬퍼스 하이입니다. 아마 혹시 여기 마라톤을 하시는 분이 시청을 하신다면 마라톤에 흔히 이 중독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데 그 힘든 시간을 뛰고 나면 정말 몸이 녹초가 된 듯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매주 뛰시나요? 라고 할 때 그 뛸 때 희열이 있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러너스 하이거든요. 뭔가 극치감이 있는 거예요.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괴로움으로 극한을 달리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이겼다는 성취감, 뭔가 해냈다는 만족감, 그러면서도 뭔가 내 몸에 에너지가 변화되는 느낌, 이런 것들이 희열로 다가오는데 비슷하게 심리학에서 그걸 이용해 헬퍼스 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헬퍼, 다 아시다시피 뭐 하죠? 누군가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진심을 다해서 도우면 하이, 똑같이 극치감이 올라온다는 거죠. 어떤 걸까요? 네. 고맙게도 EBS에서 이 이야기가 동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화면으로 몇 개만 보여드리면 노인을 연구하던 심리학자들이 발견하는 컨셉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 중에 유난히 행복지수가 높은 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 힘들고 어렵다고 안 하고 행복할까? 근데 그들이 했던 게 공통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를 저렇게 가고 계실까요? 맞춰보시죠. 어딜까요? 네, 사실은 본인도 힘들고 어렵지만 본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뭐 하러 간 거냐? 도와주러 한 겁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돼주고 가족이 돼주고 해주는 거죠. 여기 아마 혹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조직에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어딘가에 가서 봉사해 보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자, 가서 하는 거 힘듭니다. 물론 억지로 하는 거 그거 아니라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하고 나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어떤 느낌이죠? 뿌듯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런 거죠. 바로 실제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나면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맺는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도움을 준 분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죠?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찾아온다는 걸 헬퍼스 하이라고 표현했고요. 그걸 해석하면 남을 돕고 난 뒤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지속되는 심리적 포만감입니다. 경험을 해보셨던 분은 아마 마음에 딱 다가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을 다해서 도운다는 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일이에요. 자, 서비스라는 건 뭐 하는 일이라고요? 네, 청소하는 일, 전화 받는 일, 음식을 만드는 일, 수술하는 일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누군가를 돕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많은 업종에 가서 일을 해보면, 강의를 해보면 참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뭐냐면 똑같이 어려운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시는 의사분들도 또 똑같이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님도 또 똑같이 전화를 받는 센터 안에도 같은 일을 하지만 힘들어 하는 분들이 있고요. 늘 밝은 표정으로 늘 기분 좋게 뭔가 자기 일에 대한 보람과 프라이드를 느끼는 분들이 존재해요. 바로 그분들이죠. 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의 가치를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는 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왜 그런 변화가 있는지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이런 해퍼사이를 느끼는 분들은요,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내려가고, 우리 요새 뭐 성인병 하는 거에 가장 주 범인이죠. 근데 그 혈압과 콜레스테롤은 내려가고, 몰핀보다 200배가 강하다는 엔돌핀이 정상치의 3배 이상이 몸 안에서 뿜어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흔히 말해 개콘이든 이렇게 즐거운 걸 봐서 일부러 웃지 않아도 누군가를 위해 진심을 다해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건 또 하나 조사를 해보니까 몸의 면역력도 높아지네요. 진심을 다해 도운 사람에게는, 하버드에서 찾은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침 속에 IgA라는 타액이 있는데 그게 면역항체래요. 그 면역항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누군가를 진심을 다해 도운 사람에게만 몇 배 이상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선행을 하거나 남의 선행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몸의 면역력이, 요새 뭐 메르스 때문에 면역력 얘기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건강식품 드시는데 물론 그것도 먹어야 되겠지만, 내가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손 한 번 내미는 거, 아니면 지나가다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게 도움이라도 하나 주는 것, 그게 바로 뭐가 될 수 있다? 내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거를 이름하여 또 하나를 붙인 심리학자들의 이야기가 테레사 효과입니다. 네. 자, 우리 이제부터 옆에 있는 가족부터, 그리고 내 조직에서 내 이웃,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고객에게 조금은 더 다가가서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면서 우리도 이런 기쁨을 한번 누려본다면 우리의 일의 가치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테레사 효과를 여러분이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을 이 관련된 일을 관련돼서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럼 도대체 우리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좀 했습니다. 물론 뭐 다양한 일은 다르게 합니다. 근데 그 일을 다르게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의 가치로 표현을 해보면 그 일은 누군가를 도와서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번 강의의 주제가 뭐였죠? 과정명이 행복을 주는 서비스 전문가 되기였습니다. 바로 이거죠. 서비스라는 건 단순히 그냥 행위를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행위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줍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신 분 다 느끼시죠?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혹시 어느 허름한 그 가게에 어떤 할머니께서 청국장을 하시는데 그 청국장이 정말 맛있다고 해서 맛집을 찾아가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청국장을 뭐 비싸야 10,000원 이상 안 줄 거예요. 한 7,000~8,000원 주고 맛있는 청국장을 먹어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도 가끔 그런 데 가서 먹고 나면 청국장을 집에서 끓여보려고 청국장을 사오기도 합니다. 집에서 끓여요. 근데 왜 그 맛이 안 날까요? 뭘까요? 그건 바로 그 할머니께서 30년, 40년, 50년을 고민하셨고 만드셨던 그 노하우가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청국장 하나를 가져온다고 해서 그 맛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는 7,000원과 8,000원을 주고 청국장을 사 먹지만 사실은 그 할머님의 평생의 노하우를 7,000원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사실은 받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요즘 가끔 제가 TV나 뭐 신문을 통해서 뭐 여러 서비스 현장에서 흔히 말해 악성 고객이라는 분들이 지나치게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건 그 직원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괴롭힘을 당한 직원들에게도 큰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되지만, 아시다시피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그건 상처로 남지 않나요? 내가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상처가 아닐까요? 결국 이건 서로가 패패하는 게임입니다. 만약에 불편함을 느꼈다면 진짜 프로답게 어떻게요?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의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행을 준다고 하는 건 그건 결국 나에게도 불행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관계 속에서 더 나은 행복을 주는 해피어가 됐으면 합니다. 이 해피어란 단어는 뭐 여러분이 뭐 어디서 접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행복이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탈벤 샤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의 이름이 해피어입니다. 요새 행복과 관련된 책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한 권인데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인간은 행복하려고 태어났다는 거죠. 이 정의는 20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는 거죠. 왜 우리 열심히 일하냐고요? 왜 우리 열심히 노력해요? 이제 그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OECD 15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대국인데 안타깝게도 행복지수는 바닥입니다. 가장 대변되는 게 자살률 1위입니다. 그것도 아주 월등히 1위입니다.
세상에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5년인가 지금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인구가 네, 전쟁으로 죽은 인구보다 많다.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는 접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회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서비스 산업에서 해야 될 역할은 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그건 그냥 친절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친절한 말 한마디로 행복의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가 사람들에게 쏟아져 나가고 그것이 이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개념을 좀 정리해 보려고 정리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화면으로 보이는 바탕 색깔이 오렌지 색깔로 보이시나요? 네, 제가 오렌지로 어쨌든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일반적으로 직업을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는 직업을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로 나눕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제조업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를 끌어온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직접 만드는 공장에서 그 청바지 같은 그 작업복을 입으신 분들을 블루 칼라, 그리고 그렇지 않고 사무실 현장에서 일하신 분을 화이트 칼라로 구분을 했죠. 근데 21세기는 서비스 산업이 이끌어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블루 칼라도 아니고 화이트 칼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농담으로 어느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비스 산업에 있는 사람은 블랙 칼라래요. 네, 마음이 썩어 들어간대요. 네, 흔히 이렇게 얘기하면 꿀꿀하죠. 근데 물론 그렇게도 받아볼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는 음식 하나, 내가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우리는 분명히 행복을 주는 사람인 만큼 좀 다른 컬러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컬러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색깔마다 이 컬러의 뜻이 있지요. 근데 이 오렌지가 따뜻함, 배려, 행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서비스 산업을 이끌어가는 오렌지 컬러를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화이트 컬러와 블루 컬러의 시대가 아닌 따뜻함과 사랑과 배려를 나누는 오렌지 컬러가 21세기 서비스 산업을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는데 어떻게 그럴싸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진심을 다해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일로 여러분의 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성공하고 있어서 한 가지 사례로 드리면 신문지상에서 꽤 많이 언급이 됐던 회사입니다. 원래는 신발을 팔았던 온라인 쇼핑몰 회사인데 지금은 꽤 많은 것들을 팔고 있는 회사인데요. 제포스라는 또는 검색해 보시면 자포스라고 해서도 나오는데 이 회사는 지금은 여러 가지를 판매하면서 직원들이 즐겁게 일을 합니다.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실 환경과는 좀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 가운데 공을 들고 있는 남자분이 중국 교포 2세인데요. 하버드 나오셔서 나름대로 똑똑하신 분인데 이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 헤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사장님실이 어디에 있나요? 우린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곳은 흔히 사장님도 조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즐겁게 나누고요. 행복을 나누는 회사예요. 그래서 쇼핑몰에 모든 제품을 보낼 때 그 박스 안에 딜리버링 해피니스예요. 옷을 보내고 시계를 보내고 바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행복을 보내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이 행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직이 행복해야 되겠죠. 이게 이 리더가 갖고 있는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면 행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행복을 주는 우리가 좀 더 행복해져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마지막 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주는 우리들의 행복은 마지막 강에서 다시 뵙겠고요. 해피어로서 여러분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네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